네,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트렌디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7월 21일 날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보시죠. 지금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이 종목은 꾸준히 잘 가서요. 매수 이후 9%대 수익을 벌써 주고 있어요. 네, 역시 신고가. 네. 지금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넘어서는 기업이 있고 네. 또 넘어서서 뭐 또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죠. 최근에 이제 사실 전력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의 신고가 넘어가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결국 실적이 지금 많이 올라온 이 어떤 그 고평가라는 위치를 실적이 증명해 주냐 못 주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해줄지 못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방산주는 실적을 만족을 못 시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 유럽에 대한 어떤 그 방산 수요도 엄청나고 지금 이 나토와 또 한국이 이 방산 협력을 또 맺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만 본다면 넘쳐나면 넘쳐났지 당장 줄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이후에 더 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내일 모레 실적 발표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100만 원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100만 원 이상 가야겠죠. 실적만 잘 네. 나와준다면. 이번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또 20%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수주가 더 많다라고 본다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방산주가 대부분 그렇고요. 지금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업도 함께 살펴보시죠. LNF인데요. 마냥 빈집인 줄만 알았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벌써 네. 13%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진입까지도 유효한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네. 조금 전에 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찍고 돌파해서 올라갔다면 어떻게 보면 LNF 같은 경우는 신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양도세 때문에 아침에 좀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양도세라는 것은 수익 난 거에 있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아마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하는 게 우리 작년에 막 금투세 때문에 고생했던 것처럼 뭐 가을까지는 아닐까 싶어요. 가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악재가 우려감이. 네. 그런다면 사실 많이 빠진 것들은요. 2차 전지는 양도세 낼 게 없습니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에 어떤 관세 이슈만 잘 지나간다면은 우리 양도세에 대한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게 양도세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라는 악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 지금 뭐 수요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꾸준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엔 어떤 섹터와 이슈에 주목해 봐야 하는지 오늘의 섹터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네, 오늘은 테슬라의 수준은 위대하다 이렇게 네. 가지고 가셨는데 솔직하게 질문 드려보면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전일과는 다르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 네. 혹시 테슬라 호재가 하루짜리 호재였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위대하다. 그거는 절대 하루짜리가 아니라 판을 바꿨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죽어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TSMC 되지도 않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HBM도 안 됐죠. 사실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어떤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없다 보니까는 주가 못 가고 있던 건데 지금 올라오는 것은 뭐 메모리가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파운드리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던 파운드리를 지금 테슬라가 살려준 거고 네. 그럼 테슬라가 뭐 삼성전자가 불쌍해서 살렸을 거 아니죠. 이제 윈윈 전략에 있어서 들어간 네. 건데 그거를 알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 수주가 삼성한테도 테슬라한테도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가 됐던 게 165억 달러의 수주했다라고 나왔고 그게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던 건데 일론 머스크가 그냥 입이 좀 그들그들 했나 봐요. 어제 트위터로 다 발표해버렸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AH 계약했고 165억 달러는 단지 수치일 뿐이고 생산량을 본다면 몇 배가 클 수 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몇 배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삼성전자를 축켜 세우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 AI 칩이
테슬라의 이제 차량, 로봇, 또 데이터 센터 들어가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테슬라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결국 이 자율주행, 옵티머스 이걸 보고 가는 건데 이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옵티머스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계약은 시작에 불과하다. 몇 배 클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을 이야기한 건데 거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 성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어제 계약한 금액이 23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 규모를 봤을 때 한 7%가 좀 넘는 수준이라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봤을 때 몇 배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계약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제가 두 번째 적어놓은 게 삼성 파운드를 제조하고 테슬라의 설계가 만났다. 보통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하면 TSMC가 독보적인 1등입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가 2등이라고 하지만 1등과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의 만년 2등인 그런 차이라서 삼성 파운드리가 전 죽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제조와 설계를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요. 이 TSMC는 어떤 그 제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설계는 핵심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제조 장비라든가 어떤 설계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 회사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이 TSMC만의 어떤 그 제조 노하우 갖고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만들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삼성 파운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설계와 협력을 해서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테슬라는 이게 지금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원래 전기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는 테슬라의 설계도 어떻게 보면 좀 못 믿는 게 많은 건데 삼성 파운드를 만났을 때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다 보니까는 테슬라의 설계도 이제 좀 그 능력치가 커져나갈 수밖에 없고 삼성 파운드 같은 경우는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수율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테슬라의 설계 능력과 같이 만났을 때는 어쨌든 테슬라의 설계 쪽에서 테슬라 파운드를 보완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너지가. 네. 그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도 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윈윈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까지 수율이 안 좋아서 TSMC 안 되고 네. 그랬던 모습을 본다면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게 TSMC가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애플의 그 AP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삼성전자가 좀 나눠 가졌더라면은 같이 이제 좀 어떤 우위를 겨뤘을 것 같은데 TSMC가 독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까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는 어느 그 두 개 외에 다른 업체를 수주한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면에서 쫓아갈 수가 없는 건데 자 테슬라가 아직은 작아요. 네.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네. 지금은 미미하지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를 믿는다면은 그 모든 거를 삼성전자에서 이제 제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TSMC가 같이 수주를 맺겼지만 네. TSMC는 단독으로 제조하는 거고요. 테슬라하고 삼성전자는 같이 협력하에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만의 어떤 그 설계 방식대로 삼성 파운드를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율만 괜찮게 나온다면은 아마 TSMC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제조물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가장 수주가 많지만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이 커졌을 때 그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해서 제조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장 점유율 면에 있어서 이 TSMC가 겨룰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테슬라의 수준은 그러니까 삼성의 테슬라의 수준은 위대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이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맡긴 거는 삼성과 TSMC 독자 물량을 맡긴 거지만은 미래에 봤을 때는 삼성 파운드가 더 많이 가져올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계약 관계 완전 틀린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이 생산을 다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텍사스에 있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새로 만들고 있는 이 테일러 공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핵심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향후 수율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본인이 텍사스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설계를 네네. 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갖고 관련된 기업을 좀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과연 이 호재와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코미코인데요. 테슬라 반도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파운드리 부품 관련된 것들을 세정하고 코팅하는 역할인데 왜 준비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핵심은 뭐냐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된 기업이 결국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에 대한 수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테일러의 세정 코팅 메인 벤더다. 그러니까 이미 테일러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코미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세정 코팅 장비 전문 기업인데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인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TSMC까지도 지금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한국에는 안성에 있고요. 또 중국에는 우시에 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일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 실제로 이제 테슬라 말고도 원래 이 세정 코팅 장비 쪽에서 지금 우시 쪽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2분기가 예상 매출액이 1,400억, 이게 작년 대비 6%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한 350억 정도 보고 있어서 전분기 대비 12% 증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 본업인 세정 코팅 장비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테슬라의 수주까지 같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과 미국, 중국 이 주요 지역에 이 법인을 보유하면서 생산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안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네. 우시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그 중국의 반도체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CXMT라든가 YMTC 같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그 고사양의 세정과 코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들려온 게 미국에 있는 법인에서 최대 고객사와 뭔가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쵸. 예측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 최대 고객사라면 어딜까요? 지금 최대 고객사. 파운드리 1등 기업. 삼성이면 좋겠는데 1등이면 혹시 TSMC인가요? 무조건 TSMC죠. 그러니까 TSMC를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최대 고객사라고 했으니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사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TSMC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TSMC 물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테슬라 말고도 이 TSMC 향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우리 세정 장비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이 지금 이 애리조나하고 텍사스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코미코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이제 짓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세정 장비 기업이 미국 내 진출한 기업이 코미코밖에 없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있던 수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업은 코미코다라는 거고 특히나 테일러에서 이제 메인 벤더라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 외에도 지금 자회사인 이 미코세라믹스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이 2,200억 나왔고 영업이 800억 나와서 사실 코미코라는 기업이 자회사에 주목받고 있던 건데 이제는 본업인 세정 코팅 쪽에서 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 테슬라 수주가 이야기 나오면서 뭐 TSMC라든가 이런 어떤 이 잠재 고액까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코미코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2, 3년 뒤에 나올 수 있는 매출을 봤을 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코미코 주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7만 원 중반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 여름 1년 전까지만 거슬러 가더라도 한 8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정도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던 건데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작년까지는 반도체 하면 HBM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HBM 올라가고 이 레거시 장비 기업도 못 갔던 건데 바로 그 레거시 장비 기업들이 파운드리거든요. 그럼 지금 바뀐 거죠. HBM은 좀 힘이 빠지는 반면에 그 못 갔던 레거시 장비 쪽에서 올라가면서 그 대장이 아마 이 테슬라와 관련된 파운드리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코미코는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5만 6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미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영상 올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어제 영상 올려놓은 걸 보시면 이 삼성의 테슬라 수주가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왜 올라가나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 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쉽게 설명해놨으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지금 바로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테슬라 수주 아직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